네, 이어지는 경제온 2부에서는 한 주를 장식한 국내외 주요 경제 뉴스 권혁세 금감원장과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아주 시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예, 이제 예. 물가가 좀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여서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진짜 금리 인하는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제 물가가 한 3%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좀 나왔죠. 아마 네네. 그 원인은 그 임대료, 주택 임대료 상승과 에그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이 달걀값 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런 요인, 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상원 그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물가 목표치 2%에 비해 상당히 좀 3%면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아마 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좀 더 지켜보겠다,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년 중에 과연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는 당초에는 한 1, 2회 정도는 또 상반기가 끝나면 한 6월 이후는 할 거다 이래 봤지만 네. 지금의 어떤 시장 전망은 한 9월 빨라도 9월은 넘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인하도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변수는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의 그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낮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거든요. 정책 목표로.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을 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도 아마 4월부터 이 본격적으로 가꾸고 하고 이렇게 관세를 하는데 네네. 그 전에 협상을 통해가 그 목표를 다 얻을 건 다 취하고 실질적으로 관세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뭐 멕시코하고 이 주요 고액국가의 이 관세율 자체도 그렇게 높게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종전 지금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가 노리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그 전쟁을 종식시키면 아마 노벨 평화상값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종식이 되면 이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 비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런 전반적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그런 요인이 크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해로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충분히 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만 이런 큰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쪽에는 막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좀 예, 노골적으로 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세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상품 가격을 앞으로도 우리가 좀 낮출 수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세 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건 협상용으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투자나 어떤 원하는 그 역조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 관세는 그렇게 높지 않게 가니까 너무 그런 쪽에 신경을 쓰지 마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연준이 뭐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뭐 예.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인하에 그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좀 부담을 많이 예, 느끼겠죠. 이번에 이제 2월 25일 날 금통위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1월 달에 금통위를 할 때 동결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상당히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성장률 전망도 나쁜데 1월 달에 금통위 위원들 대부분 생각은 2월 달에는 좀 낮출 것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의견들이. 근데 막상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국내에도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좀 오르고 하니까 하는 총재 입장에서 과연
2월 달에 지금의 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냐. 미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인터뷰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 불난데 우리가 이 금리를 낮추면 그 기름 붓는 것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월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낮추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근데 성장률 때문에 금리 인하 쪽을 보는 그 예, 뷰들이 당초에는 많던데요. 뭐 내수 경기가 원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를 낮출 기회가 사실 뭐 별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미국의 사정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금리를 2월 달 정도는 낮출 거라고 또 지난번에 1월 달에도 그렇게 의원들이 2월 달에 낮출 듯이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관세 정책 이런 거를 봐서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금통위에서 과연 2월 달에 과연 낮출 수 있었냐. 지금 이제 대외금리 차가 1.5 되고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세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좀 어디가 타격이 클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요 지적한 사람들 가운데 물론 모든 상호 관세가 되면 우리나라의 미국의 주력 수출 제품은 다 관세가 부과되거든요. 네네. 뭐 이미 철강은 25%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력 그고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상당히 앞으로 희망적인 갖고 있는 조선이나 전력 기기 이런 것들도 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STR과 4월 1일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면서 부가세까지 10% 거론하면서 아마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줘야 될 건 주고 또 이제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해야만이 어떻게 관세율을 좀 낮출 수 있고 또는 이제 관세가 최대한 적게 맞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아마 USTR에서 이제 한국이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차원에서 한국과 아마 실무 차원에서 만날 가능성이 조만간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종국이 어지러운데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열심히 잘 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아무리 뭐 탄핵 정국이지만 지금 실무 차원에서 상무 우리나라의 이제 산자부라든지 기재부 이런 데 민간 협상팀을 빨리 구성해서 네네. 이런 그 USTR 미국 상무부 사람들과 협상에 착수해야 되겠죠. 네. 저희 다른 얘기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요새 뭐 주식도 시원찮고 뭐 가상화폐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금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금값 요새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이 트럼프 관세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있다 보니까 금은 안전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면에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뭐 이 터키 같은 이런 나라들이 중앙은행들이 이 달러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금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국부펀드 차원에서 금을 많이 매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수요로 인해 가지고 금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는 뭐 그 일반 국민들까지도 금 사라고 좀 줄을 서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막 미쳐서 금값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오르고 하는데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있는데요. 네, 높으면 뭐 내려가야 돼 그 있으니까. 금값이 지금 뭐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3,000달러까지 온스당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네, 네. 과거에도 금값이 뭐 온스당 100불에서 1,900불까지 갔다가 다시 1,000불로 떨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이 굉장히 안전자재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변동성이 클 때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원도 이 금을 요번에 이렇게 금값이 오를 때 잘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금값이 오를 때 샀다가 한번 대였군요. 엄청나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4월 이후에 이제 관세가 생각보다도 협상이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국면 되면 금에 대한 또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위험 자산 회피가 아니고 위험 자산 수노심이 또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지금 이 금에
되는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 예. 주식 같은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뭐 끝나고 그렇죠. 하면 이거는 좀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이제 이게 종전협상이 막상 타결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경제 호재성 그런 뭐라 할까요? 유가가 좀 안정되고 공물가도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이제 둔화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또 미국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세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미국도 결국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